기회 잘 보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하면 충분히 30%, 40%, 50%도 복구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릴 테니 조절 잘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48K부터 상승했던 상승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주기도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수제비론에 의해서 하방 이탈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힘이 딸려 보인다. 즉 현재에서 조금 불안불안하고 이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짚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이 추세선 언저리에서 걸려있는 이 자리 롱이 깨지면 이 추세는 깨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탈하고 이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 추세가 깨졌다 입니다. 이 추세가 깨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48K부터 이 126K까지의 상승이 한 파동 끝났다. 즉 최소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은 나와야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우리가 우려하던 나중에 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직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최대 8자 7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100K는 깨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반론에 의하면 한 38에서 0.5까지 한 87K 혹은 78K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가 빠진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현재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이 자리는 예측 매매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방에도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예측 매매하면서 롱을 받거나 혹은 롱 계속 터진다고 오기를 가지고 오기 매매로 계속 롱 트라이 하다가는 여기 완전 다 청산나거나 다 갈리는 장이다. 여기서는 예측 매매하면 안 된다, 떨칼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롱매수 반등이라도 한 입 먹으려고 오기로 롱매수 하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가지 희망은 올라와 주면서 이 추세를 리테스트 해준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즉 물렸던 분들은 여기에서 물량을 많이 줄이는 걸 좀 추천드리고, 더불어서 여기에서 신규 숏자리를 볼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운 좋게 바닥을 잡아서 롱 갖고 가신 분들은 여기는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반익이든 70%든 80%든 분할 익절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오늘까지는 관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도 롱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바닥 따지는 거 보고 롱 받고 반익절 해놓고 그 다음에 로스가 나가고 뭐 이런 식의 반복이었어요. 여기서도 롱 받고 반익절 해놓고 그 다음에 로스 나가고, 그리고 새벽에도 제가 잠깐 자다가 깼는데 여기서 롱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반익 날리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계속 저는 짧게 롱 트라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왜? 대응이 되니까 그냥 대응한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얼마 벌지는 못했어요. 그냥 수수료 띄고 못 떼고 하면은 그냥 조금 벌고 여기도 조금 벌었고 그냥 여기도 조금 벌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짤먹을 하고 있고, 비중도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고깃값 정도 벌었다 요 정도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계속 롱 트라이를 했던 이유는 저는 큰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걸 노렸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 리테스트까지 올 때 한 입을 먹으려고 롱을 잡았었던 거고, 스탑로스 짧게 잡고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 번 트라이하고 반익 빨리 했기 때문에 트라이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저도 그냥 풀 홀딩을 하고 여기서 풀 홀딩을 하고 여기서 풀 홀딩을 하고 풀 홀딩을 하고 생로스가 다 나갔다면 아마 손실을 꽤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책 없이 그냥 떨렁떨렁 바닥 다진다고 모두 봤다가는 크게 손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 좀 숙달된 분들이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그냥 천천히 보고 오늘 정도 관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리테스트 라인까지 요렇게 온다 하면 이런 자리에서 숏을 차라리 트라이를 하고
하거나 아니면 롱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차라리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반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불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기님 그러면 여기에서 그나마 희망의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은 없나요? 라고 말씀 주신다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추세가 이탈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데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버린다. 그러면 되게 큰 박스권이 생겨요. 요런 식의 박스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응축 구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시간이 끌리고 사람들이 지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가격을 많이 빼지 않고 차라리 긴 기간을 횡보해 버린다면 그나마 가격적인 조정이 좀 덜하고 탈출시켜줄 수도 있고 이후 한 발 더 큰 상승을 노릴 수는 있겠는데 현재에서는 속단하기 어렵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격 조정이 나올지 혹은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올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나마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것만 머리에 놓고 기간이 길어지고 내려야 할 자리, 즉 가속화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가속화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너무 이 기간 행보에 대한 희망의 회로를 너무 돌리시다가 손절 안 하시거나 혹은 막 매수를 많이 받으시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의 회로를 돌려봤기 때문에 더 최악의 상황인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추세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어떤 범위 15K에서부터 126K까지의 상승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확하게 찍어본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이만큼의 상승을 가지고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 382만 눌려도 5자를 보게 돼요. 56,000대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7개월 동안 쌓았던 매물대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최악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ETF도 들어왔고 기관 자금들도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많이 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 조정을 줄 만큼 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236 구간 자체가 76,000이에요. 아까 요렇게 단기적으로 48K부터 찍었을 때 0.5자리가 78,000이잖아요. 요 자리는 아마 사람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겹치기 때문에 0.5자리랑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요 안에서 이렇게 큰 박스를 그릴 수 있을 것도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박스가 될 것이냐 요 박스가 될 것이냐 기간 조정을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박스를 그려준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짧게 잘라먹는 것도 가능할 거고 추후 긴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날봉 단위의 거의 뭐 한 기간으로 민다고 하면은 한 1년 가까이도 밀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만 계셔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너무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우선 추세가 빠졌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바닥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매수를 했다면 그리고 올라와 준다면 해당 리테스트 자리까지는 홀딩을 해보고 이 리테스트를 기준으로 이 추세 이탈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매 셋업을 하는 게 현재선 가장 합리적이어 보이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 조정이라고 하면 한 발 더 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7자 8자까지도 열어놓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까지 빠져준다고 하면 저는 반등이든 이후 재차 하락이든 공통론 구간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런 주요한 자리들을 기준으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방에다가도 그렇고 교육생 방에다가도 그렇고 디테일한 부분들부터 큰 틀의 흐름까지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새벽까지 조금 자긴 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또 브리핑 드렸고, 지금 시기에 코인 투자자들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국장을 가야 되나 미장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비트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더불어서 오늘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인이랑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3전 던지면서 6% 7%씩 빠졌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예견되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는 혹시나 들어가셨던 분들 손실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물론 뭐 국장이 단기적인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기적인 한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은 피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쪽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국장 쪽에서 익절한 수익 물량들이 코인으로 들어오는 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코인 쪽에 조금 호재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부디 시드를 30%, 40%, 50%씩 갈리더라도 사람만 있고 이 시드 지켜내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까 너무 뇌동화하시거나 오기매매 하셔가지고 이번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걸 만회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고 청산나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잘 보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하면 충분히 30%, 40%, 50%도 복구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릴 테니 조절 잘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너무 상심 마시고 식사 다 챙기고 건강 챙기면서 같이 해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